한국, 그냥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잖아. 여기 한국을 강대국 틈에 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며 비난하던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얘기해준 전쟁 이야기를 듣고선 교수의 정신세계가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대체 한국인의 어떤 모습을 목격했길래 세계 최고의 교수의 정신을 바꿨을까요? 지금 그 감동 실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하트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쟁사를 가르친 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정복 이야기부터 나폴레옹의 기발한 전략,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현실까지 다뤄왔죠. 저는 오래된 전쟁터를 직접 밟고 다니며 먼지 쌓인 고서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전쟁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역사와 전투들에 대해선 자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전쟁은 단지 이기고 지는 싸움, 전략과 승리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그런 식으로만 굴러간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시야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큰 제국들의 눈밖에 나 있어서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뒤흔든 건 아주 평범한 어느 수업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학생, 소피아 라일리라는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어요. 뭔가 알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은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억누르려 했는데도 자기 언어랑 문화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뭔가 얼버무리듯 대답하곤 슬쩍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하지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책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려, 조선 제가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들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어쩌면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힘만이 아니라 지혜로도, 칼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으로도. 저는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싸움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소피아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아래엔 고궁과 한옥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바쁜 거리와 골목 사이로 옛날과 지금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박물관도 가고 유적지도 둘러보고 때론 시골 마을까지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토록 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많은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답을 찾고 싶었어요. 아니,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행은 제 시야를, 그리고 제가 가르쳐왔던 전쟁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단순히 과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을 직접 겪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강인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이야기들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기대와 낯설미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본 서울은 정말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세상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빌딩들이 햇빛을 반짝이며 서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엔 옛날 궁궐들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붕은 곡선으로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고 마당엔 바람이 스치고 있었죠.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서 저는 조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요. 바쁜 대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전통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빠른 인터넷이 터지는 PC방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세계가 나란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름을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버텨온 나라였어요. 거리에 돌 하나, 건물 하나에도 그런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전통 찻집에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차향이 퍼지고 있었고 작은 찻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켠에 앉아 말없이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국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찻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오래된 돌담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고 어딘가 무너져 있는 옛 성곽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골목, 공원, 건물들 속에서요. 현대식 빌딩들 사이에도 전통 문양이 숨어 있었고 분주한 광장 한복판에도 오래된 조각상이 서 있었어요. 작은 표지석 하나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역사의 조각처럼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날 해질 무렵엔 한강을 따라 혼자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여기에 왔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전쟁이 아니라 삶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지켜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건 단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루하루를 지켜내기 위한 마음, 잊히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름난 장군들, 커다란 전투들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이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가슴 속에서 이어지는 기억, 그리고 사라지지 않으려는 의지 말이에요. 서울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자꾸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찾아야 할 답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답은 거리의 벽돌 사이에도 사람들의 말투와 눈빛 속에도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걸어야 했고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마음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품고 가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긴 활의 품격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기사들이 활 쏘기를 얼마나 귀하고 멋진 기술로 여겼는지를 다룬 글이었죠. 그들에게 활은 명예의 상징이자 예술에 가까운 무기였어요. 싸움보다는 품위 있게 기술을 겨루는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활은 단순한 무기나 예술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였고 목숨을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은 전시물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조용히 활들이 걸려 있었어요. 화려하거나 거대한 활이 아니었어요. 작고 단단하며 곡선으로 정교하게 휘어진 형태였죠. 속도와 정확함을 위해 만들어진 활들이었어요. 그 활들 앞에 서 있으면서 저는 말없이 그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마치 활 하나하나가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았죠. 이 활로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작고 날렵한 도구에 걸려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시던 한국 연구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활을 잘 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못 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깊게 박히고 있었어요. 힘이나 용기보다 기술과 정확함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였던 거죠. 이곳에선 활이 자랑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의 전쟁 방식이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산성에 대해 더 찾아보고 있었어요. 유럽의 성은 귀족들이 안에 숨어 있는 구조였는데 한국의 산성은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산에 성을 지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뿐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들, 밭을 일구던 농부들까지 모두 함께 방어선에 나서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행주대첩이라는 전투였죠. 그 전투에선 평범한 주부들이 돌을 들고 적군에게 던지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 이상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인 친구 정태윤 교수님과 나눠봤어요. 그 돌 던진 얘기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린 그 이야기를 믿으며 자라왔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자 삶의 기준이었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 떠올리는 이야기, 어려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활보다 믿음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믿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어요. 활보다 날카로운 건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박물관 한가운데 서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몰랐던 채 수십 년을 전쟁사를 가르쳤구나.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이 활들과 이 이야기들은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정의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쟁이란 그저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문화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삶을 지키기 위한 함께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 전투에서 이겼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엔 전쟁이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물러서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유명한 장군 이야기려니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정말 대단했어요. 바다 위에서 수많은 적을 맞서 싸우며 매번 믿기 어려울 만큼 멋지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적군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도 그걸 끝까지 쫓아가며 바다 한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이겼는데 왜 계속 싸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위협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던 어느 날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이 바다를 보며 다시는 적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겼다는 게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전쟁은 단발적인 싸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였던 거죠. 지금까지 저는 지도 위에서 전쟁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날짜와 전투 이름을 외우게 하고 어디서 누가 이겼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있었던 전쟁은 무엇을 지켜냈는가에 더 가까웠어요. 군사 전략보다 앞선 건 책임감이었어요. 자신의 가족과 이웃,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싸움이었던 거죠. 어느 날 한국 역사학자 한 분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싸움은 그 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책에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켜냈는지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죠. 승리는 시작일 뿐이다. 그 후로 저는 서울의 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골목에도 오래된 성벽에도 지켜내려는 의지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배 위에서 적이 사라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겼다는 기쁨보다 지금 이 평화를 어떻게 오래 지킬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오래된 산성 근처 작은 공원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솔솔 불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 수많은 병사들과 가족들이 불안한 밤을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었을까? 그때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전투를 몇 번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켜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 생각은 저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쟁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거죠. 공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가르침은 아주 분명했어요. 전쟁은 점수 내기 게임이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과정이었어요. 이곳 한국에서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 평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깨달음은 저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전투의 기록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과 책임,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승리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하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는 유명한 전투나 이름난 장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다른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을 만들어낸 건 전쟁 영웅도 위대한 전략가도 아닌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거리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하철 안은 늘 분주했고 가게 앞에서는 손님을 부르며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늘 각자의 일에 바쁘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위급할 때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힘. 그건 제가 이전까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청년들이 축구를 하며 뛰고 있었고 멀리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길가의 작은 식당 안에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겉으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엔 무언가 단단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지난날을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얼굴엔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눈가에는 고생의 흔적이 있었고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엔 서로를 향한 믿음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요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 번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한국의 최근 역사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사람들이 금반지, 금목걸이까지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앞장선 것도 아니었대요. 그냥 나라가 힘들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꺼내서 내놓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며 자기 금부치를 놓고 돌아서던 모습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함께 살자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었구나 하고요. 그 단합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시켜서도 아니었고요. 그건 세월을 버티며 스스로 익힌 삶의 방식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였죠.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도 필요한 순간엔 한마음이 되는 법. 그건 아주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유명한 전투나 장군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바로 이 거리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이웃들이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칼도 방패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 진심이 위기 앞에서 가장 강한 힘이 되고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제 눈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전쟁은 단지 군대끼리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엔 늘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배워야 할 역사구나. 책에만 있는 승패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용기와 믿음, 그게 진짜 이야기였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살짝 부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마음 한켠이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걷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인정해야겠구나. 내가 몰랐던 걸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늘 아래 걷고 있으면서 저는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들, 조용히 버티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수없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 나라의 깊은 힘. 이순신 장군의 싸움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걸, 나라를 위해 뭉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전쟁의 본질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답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은 전략과 전술, 승리냐 패배냐의 문제라고 늘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마주한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전쟁이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사람을 지키고 말과 문화를 지키고 우리답게 살아가는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역사책 속 연도와 이름만으론 절대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한강가에 멈춰서서 저는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빛나는 불빛 너머로 이 도시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버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을 제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펜을 들고 처음으로 학문을 위한 글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문장을 천천히 적으며 제가 들은 이야기, 만났던 얼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나는 전쟁의 본질을 로마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배우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여기서 전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진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은 단지 절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나머지 절반을 찾아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안도와 결심 사이에서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전투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지키려는 마음의 이야기를요. 이제 저에게 전쟁은 지도 위의 숫자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기록이었어요. 오늘은 윌리엄 하트 교수님의 사연을 따라 우리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을 넘어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그 모든 걸 담아내는 조용한 위대함. 한국은 그 자체로 배움의 교과서이자 살아 숨쉬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따뜻한 마음과 사연자에 대한 응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